조진수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가 북미 협상 재개에 좋은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간 실무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당장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9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비무장지대를 시찰하고 연설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입니다.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일부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피 21년 만에 검거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 씨가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 전 회장의 행방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 정지 기준이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경찰은 오늘 밤부터 시작해 앞으로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경기 동부 등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훌륭한 내용에 만족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협상 재개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최고령도 자동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얼마 전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 성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반응을 지켜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곧장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실무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 아마도 꽤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I'm hopeful that this will provide a good foundation for us to begin to continue these important discussions with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남북 미중 정상들이 최근 숨가쁘게 움직이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회복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해 연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친서를 통해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오늘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 뒤 헬기로 DMZ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DMZ 방문은 한국 측 제안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방한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DMZ를 동반 방문하려다 날씨 문제로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연설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연설이 성사된다면 DMZ의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국경지대, 즉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준비 시간이 촉박하지만 친서를 통해 만나자는 의사를 내비쳤을 수 있다며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휴일인 어제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무산되면서 오늘 국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정연설에는 참석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와 붉은 수돗물 문제 등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여야 물밑 협상은 패스트트랙 지정사과와 철회, 경제토론의 개최 여부를 놓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예정대로 진행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24일 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직은 유효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당은 여당이 제1야당의 백기투항을 강요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일주일 동안 어떠한 협상 시도도 없었다며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청와대 여당 회도 너무합니다. 날치기 선거법하고 지금 사과도 철회도 안 한답니다. 합의 처리 약속도 안 한답니다. 다만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 귀순 사태를 비롯해 붉은 수돗물 문제는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오늘 오전까진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해 규탄 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아들과 동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안보라인 경질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이렇게 망가뜨린 그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의 귀순이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흐릴까봐 2명을 북한으로 빨리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즉각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SNS를 통해 황 대표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 아들과 동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와 함께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 의혹을 벗자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내일부터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돼서 앞으로 2달 동안 특별 단속이 실시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지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배우 박혜민 씨의 전 남편 황민 씨는 만취한 채 운전하다 2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올해 5월엔 배우 한모 씨가 음주운전 중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가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최근 3년간 1,200여 명에 이릅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제2의 윤창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만 적발됐는데 앞으로는 0.03%만 넘어도 면허 정지, 0.08%가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0.03%는 보통의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나서도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출근하기 전날에 과음을 하거나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한 후에 운전을 하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가 있습니다. 검찰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구형과 구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면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구형량도 현재 4년 6월 정도에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2달간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며 음주 단속을 벌이겠다며 술을 마시면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1990년대 IMF 금융위기 사태를 초래했던 한보그룹 부도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정관계 비리가 줄줄이 적발되면서 한보 비리 사태로도 이어졌는데요. 12년간 해외로 도피 중이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넷째 아들 정한근 부회장이 한 말입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한보 사태로 나라 경제가 휘청이던 1997년 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남 정한근 씨는 자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제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해외 도피 왜 하셨습니까? 도피 생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취재진의 말을 아낀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외 도피 중인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다는 취지입니다. 정 전 회장은 한보 사태 외에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의 교비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심 과정 중에 출국해 12년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검찰은 정 씨가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 전 회장의 소재를 밝힐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고유정은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의 남동생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지 16일 만입니다. 담화나요 사형이죠. 무기징역으로는 모자라요.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게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할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청원 마감일인 다음 달 7일부터 한 달 안에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다만 이번 청원이 사법부의 양형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고유정은 얼굴이 공개되기 직전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공개 집행 정지 신청에 이어 법원에 공개 결정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자신의 얼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소송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취하했습니다. MBN 뉴스 김윤입니다. 유명 피트니스 모델로 알려진 한 여성이 서울의 한 클럽 앞에서 남성 2명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지지 성명을 낸 가운데 당사자로 지목된 모델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의 한 클럽입니다. 그제 새벽 4시쯤 유명 피트니스 모델로 알려진 30대 여성 A씨가 남성 2명을 폭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길에 서 있던 남성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목을 깨물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남성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클럽에서도 소란을 피워 보안 요원에 의해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 여성 피의자분을 가족 오라고 그래서 일단 비가 조치를 시켰어요. 아무것도 이런 사건은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얼른 오라고 하면 돼. A씨는 보디빌딩 대회인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수차례 입상 경력이 있고 배우로도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의 팬 일부는 성명서를 내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내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해수욕을 즐기던 20대 2명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되는 등 주말 나들이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갯바위에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던 29살 최모 씨 등 2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갯바위에 고립된 겁니다. 이들은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는데 다행히 20여 분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경남 하동에서는 행글라이더를 타던 동호회 회원 2명이 하늘에서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3살 김모 씨가 숨지고 46살 배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저수지에선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부산 다대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고 전북 전주의 한 연립주택에서도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에선 집진기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25살 이모 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속됐는데요.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을 정당성 없는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주 금요일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역대 5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입니다. 제가 저들의 탄압에 구속되더라도 바로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 투쟁이 반드시 사수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조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비상체제를 꾸린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갑니다. 시작은 오전 10시 청와대 앞 대정부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으로 투쟁 기조와 세부계획, 노정관계 재설정 등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또 내일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모레 현대중공업 분할 매각 반대 노동자 대회 등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3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 18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예고해 정부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걸로 전망됩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을 정부 차원의 탄압으로 보고 있어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단절 위기에 몰렸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계 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뜻을 밝혔습니다. 막힌 전국을 위해 국회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요청이 있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만날 수 있고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 국회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서 또는 요청 말씀을 드려서 수락하신다면 언제든지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을 뵐 생각입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 실장이 청와대 경제정책을 맡게 된 데 따른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경제 컨트롤 타워로 자신의 역할을 후선 지원으로 정의했지만 공정경제 등 이른바 제이노믹스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임명 배경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알리기로 추측하기도 했던 김 실장은 현재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와 소득 늘리기를 꼽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SNS에 김상조 실장의 공정위원장 시절 공정경제가 개선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한편 다음 달 초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앞두고 주말 내 근무하는 등 본격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2.6에서 2.7%로 발표했던 우리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서 어느덧 562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혼자 사는 건데 남녀 간 걱정거리는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20년째 혼자 사는 최영민 씨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즐긴다고 말합니다.
수입의 절반을 저축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 결혼할 생각입니다. 짝이 생기면 저도 이제 바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 거지 제가 막 굳이 막 독신 뭐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 최 씨처럼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모두 562만 가구, 전체 인구의 11% 수준으로 2045년에는 비중이 1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녀의 걱정거리는 서로 달랐습니다. 남성은 외로움과 식사 해결을, 여성은 경제력 유지와 안전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습니다. 10년 이상 혼자 살 듯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38%로 늘었습니다. 결혼이나 재혼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18%, 모르거나 계획이 없다는 사람은 40%였는데 이유로는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없다는 응답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 은퇴후를 대비해 매달 123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저축액은 7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은퇴자금 준비가 충분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면서도 은퇴 후 가족의 경제적 도움은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소비를 줄여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인 가구의 은퇴 예상 시점은 2인 이상 가구의 64.9세보다 이른 61.3세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IT와 금융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핀테크 업체들이 열풍을 일으키자 대형 시중은행들이 드디어 무거운 엉덩이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없애거나 모바일로 3분 만에 대출이 이뤄지고 환전 수수료도 면제해줍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은행 직원을 만나지 않고 공인인증서 동의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인터넷은행. 단 몇 분 만에 수백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 시중은행에선 일일이 증빙 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구비 서류 같은 거를 많이 요구해서 다시 방문하고 다시 끊고 이런 게 많이 불편했어요. 인터넷은행의 모바일 대출 서비스가 출시 2년 만에 11조 원 규모로 성장하자 대형 시중은행들도 간편 대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해당 은행 계좌가 없어도 대출 한도를 알아볼 수 있고 대출 신청 시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은 일단 내가 신용대출을 받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 인증만으로 송금도 가능하고 핀테크 업체의 대표 서비스였던 환전수수료 100% 우대 경쟁에도 뛰어들어 말 그대로 외화를 산 값에 그대로 팔고 있습니다. 몰아치는 혁신 금융물결 속에 은행들이 뒤늦게나마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이제 빨리 내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고객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 뻔하고. 올 연말부터 금융결제 시스템이 핀테크 업체에도 개방되면 시중은행들의 기득권은 더 줄어드는 만큼 생존을 위한 은행들의 변신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요즘 10대 10명 중 7명은 텍스트가 아닌 영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데요. 동영상 검색이 이처럼 일상이 되다 보니 몇 시간짜리 영상을 통째로 보지 않고 필요한 장면만 쏙쏙 골라서 보는 맞춤 검색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유튜브로 화장을 배우는 김현정 씨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눈화장부터 보고 싶은데 앞부분 이제 보기 싫다 하면은 많이 넘겨가지고 그 스킵하는 그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영상 검색이 늘면서 원하는 장면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맞춤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세부 화장법의 아이콘을 누르거나 사진을 찍어 필요한 영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제 얼굴을 찍으면 제 얼굴형과 가장 잘 어울리는 뷰티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추천해줍니다. 1년에 수만 건의 수술 장면을 녹화하는 의학계에서도 검색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책갈피를 설정해 출혈, 절제와 같이 필요한 장면만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절제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당관의 처리 등을 주로 검색해 볼 것 같습니다. 이 원하는 부분만을 뽑아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미 일본은 약 700만 건의 외과 수술 동영상의 검색을 쉽게 만들어 연구에 적극 활용 중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논문을 쓴다거나
또는 케이스별로 그 수술의 위험도를 예측한다는 그런 부분들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장면만 콕 집어 볼 수 있는 등 검색 서비스가 갈수록 진화하면서 동영상 콘텐츠의 활용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영화 알라딘이 한 달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어롱 상영의 경쟁률이 무려 143대 1을 기록하면서 제2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조이로 기자입니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며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기도 합니다. 1992년 애니메이션 원작을 실사화한 영화 알라딘의 싱얼롱 버전. 흥겨운 노래와 신나는 율동이 입소문을 타고 한 달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역주행 중입니다. 싱얼롱 상영으로 인기몰이했던 보헤미안 랩소디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너무 신나고 재밌게 나왔고 그런 배우들 연기나 춤도 좋고 지니도 좀 색깔이 블루니까 네, 조금 맞춰 입고 왔습니다. 특히 원작과는 달리 자스민 공주를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내세워 여성 관객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스민의 솔로곡인 스피치레스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자스민의 그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입장이 잘 드러나고 옛 만화 영화의 향수와 함께 마치 흥겨운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경험을 주는 영화 알라딘. 입소문을 탄 인기몰이에 힘입어 제2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로 재가동 허가 하루 만에 열출력 증가로 다시 가동을 멈춘 한리원전 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파악된 열출력 증가 원인과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결과 일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주말 동안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와 가평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의성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또한 서울 31도, 충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씩 더 덥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것은 물론 낮 동안에는 오존 농도 또한 짙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과 영남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21도, 전주 19도, 광주 19.2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1도, 대구와 광주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커다란 물체가 갑자기 나를 향해 덮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여기 커다란 열기구가 사람들을 향해 덮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초록색 열기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니 근데 이 열기구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돌진하는데요. 열기구에 사람들이 치여 쓰러집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축제 현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열기구가 착륙에 실패하면서 사고를 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이 사고로 한 명이 다쳤다고 하네요.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요. 이 강도는 손에 알 수 없는 노란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미국 노포크의 한 가정집에 3명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집을 지키던 강아지 2마리가 짖기 시작하는데
한 강도가 뭔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노란 병에 담긴 건 암모니아였는데요. 암모니아를 맞은 강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강도는 총을 들고 있던 터라 주인이 강도를 직접 안 마주치길 천만다행이었지만 강아지 주인은 개념 없는 강도들을 잡아달라며 이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네요.